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딱 오시면 아마 그 서빙하시는 분들이 이게 손을 벌벌 떠실 것 같아. 평소보다 더 이렇게 잘하겠지. 그러니까. 네. 서로 불편해요. 주인도 긴장하고요. 저도 긴장하고. 뭐 우리 제가 그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조금 먹습니다. 그런데 저 왔다고 막 이렇게 서비스로 막 주잖아요. 이제 제가 시킨 것보다는 서비스 주는 것 이거는 다 먹고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강박들.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서비스로 막 이만한 거 막 접시 한 접시 막 올려주고 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부담되는 거죠. 선생님 그때는 저한테 연락 밥상무를 제가 대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밥상무. 우리는요, 그 맛 칼럼니스트 하면 한 숟갈 딱 떠먹으면 뭐 국물 하나 딱 떠먹으면 아 여기에 소금 몇 스푼 들어갔고 뭐 무슨 MSG 넣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해요. 안 됩니까? 그 미각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허술해요. 굉장히 허술한 미각이에요. 내가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맛은 제각각으로 느껴져요. 똑같은 음식일 수밖에 없는데도 어떨 때는 짜게 느껴지고 어떤 거는 달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정말 맛없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어떨 때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이래요. 인간의 미각과 후각은 그렇게 정교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입으로 후각 코로 이렇게 느껴지는 맛으로 음식을 품평하려 그러면 다 미끄러져요. 뭐로? 머리로.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드시면서 아 이건 MSG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뭐 이런 얘기 막 하시 어느 된장인데 막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대충 이렇게 때리는 거죠. 야 너무 실망스럽다 오늘 진짜. MSG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감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야 MSG 많이 넣은 것 같아. 그런데 아니야 저게 조개 국물을 잔뜩 넣었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 안 돼요. 구분할 수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미각이 민감하니까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주방장이 아주 뛰어난 음식을 잘하는 요리사는 훌륭한 미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감각하고 관련 없는 일이에요. 음식에 대한 품평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재료 조리법에 대한 공부가 따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 계절에 맞는 좋은 식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공부에서부터 그 재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게 맞는 적절한 조리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공부가 필요한 거죠. 감각의 공부가 아니라 논리입니다. 그것으로 품평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실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커뮤니티 상에서 황교익이 추천한 음식점은 맛대가리 없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 맛 없을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 뭡니까? 허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제가 맛있다고 하는 식당들이 대부분 망해 나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아 황교익 블랙리스트. 이유가 저는 양념이 강한 그런 음식들을 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맛없는 음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품평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기준이 내 감각을 의존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네. 뭔가 그러면 그 환경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요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잡혀야 되겠죠. 그래야 품평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요리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네. 단점을 극소화하는 행위이다.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그냥 제 일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 관점으로 이 개념으로 음식을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특히 그 SNS상에서 음식을 올리는 이런 네.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각은 짜고 달고 맵고 하는 그런 강한 양념의 그 네. 맛을 기준을 두거든요. 네. 그냥 먹을만한 것 제 생각에는 먹을만한 것 정도의 음식이거든요. 그 재료의 본디 맛에 집중하는 그런 음식들은 그런 분들의 입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젊은 분들한테는 맛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거는 기호의 문제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호의 문제이죠. 진짜 이거 하나만 궁금한 게 이 냉면 부심 있는 애들 있잖아요. 평양. 이게 네. 뭐 평양냉면을 모르면 음식 얘기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나 그래서 네. 저는 사실 회냉면 좋아해요. 함흥. 걔네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그 친구들을 설득 혹은 격파할 수 있는 평양냉면의 맛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아 제가요? 이쪽도 평양이야. 아 평양 쪽이십니까? 평양이야. 아 난 또 우리 편인 줄 알고. 미식의 음식이라는 것은 내 감각을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에요. 그냥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회냉면 같은 거 네네네네. 이런 거 섬세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네. 짜고 달고 맵고 그냥 끝. 내 감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그냥 대충 들으면 좋은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냥 익숙한 익숙한 음악들. 음악들. 뭐 그러니까 그 회냉면. 네. 이 음악이 뭐지? 이게 왜 무슨 음악인데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지? 계속 그 귀를 집중하고 내 청각을 집중하고 내 귀로 들어오는 그 음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 네. 그런 음악이 좋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자체에다가 어떤 기준을 둘 게 아니라 네. 내 감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두고 음식에 대해서 한번 품평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해요. 처음으로 공감이 안 가네요. 예. 그냥 우리도 평양 가야 되겠어. 아 이건 아니 이건 나는 허영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종의 허영들이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죠. 모든 이런 취향들, 네. 뭐 음악 취향, 뭐 음식 취향 네. 이런 것들, 옷 취향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허영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취향과 허영 이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해요. 냉면은 맞습니다. 저 둥지냉면이지 뭐. 저 광고 놀이는 올 여름 그 냉면 시즌 끝났어요. 예. 내년에 그 선생님 기억 나오셨으니까 막 산발적으로 막 질문 하나만 예, 더 예. 해보겠습니다. 그 닭볶음탕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그 용어를 두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닭도리탕이 그 일본에서 온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뭐 이런 도련에다에서 그렇죠. 도련. 네, 도리치다. 네. 돌이다 뭐 이 말에서 네. 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표 던집니다. 도리가 세조자 일본말 도리. 우리가 일본어에서 온 음식 명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도리도 일본어처럼 보이니까 그게 일본어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 음식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민중이 두루 쓰는 말이 살아있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닭볶음탕이 더 이상해요. 아, 이게 닭을 볶음이면 볶음이지 그게 다 탕이 또 왜 붙어요? 볶음과 탕은 다른 음식이잖아요. 어. 예, 그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민중들이 두루 도리탕이라고 쓴다 그러면 그냥 그 말을 그냥 쓰는 게 맞죠.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네. 봅니다. 닭도리탕 하면 침이 좀 고이거든요. 저는 닭볶음하면 이 침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진짜로. 맞습니다. 맞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음식에 붙는 그 음식의 명은 그 민중들의 감정들이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닭갈비는 갈비가 절대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닭갈비라고 부르는 거. 하여간 저기 우리 선생님 또 어떻게 정치하고 또 인발부가 되시다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정치면에서도 이름이 나오십니다. 황교익 대행 잘할 것인가? 황교익 동아일보에 이렇게 실렸어요. 예, 황교익 대통령 권한대. 옷자 내는 아니 황교익, 황교안 대행하고 이게 좀 아시는 관계는 아니죠? 전혀 참 질문 허접하다. 정말. 우리 집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어른들한테 확보를 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없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맛 평론하시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참 잘 이렇게 나가실 것 같았는데 왜 그 불현듯 이니님을 또 지지하시고 어쩜 저랑 행보가 비슷하시네요. 그 문재인 그 당시 후보였을 때 제가 네. 지지에 대한 변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정치인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이런 정치를 해달라라는 것은 요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쓴 거는 마지막 구절이 그래요. 나는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원칙대로 민주공화정의 원칙대로 국가를 운영해 달라라는 요구의 마음으로 지지를 한 거고요. 임기 동안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끝없이 쳐다보는 그런 지지자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미 아까 뭐 유명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또 같이 해주시니까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그게 청와대에서도 들 때는 듣기도 하겠죠. 네. 혼밥에 대한 이야기 이런 네. 이야기 들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그게 문 대통령한테 제가 요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모든 시민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태도이고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지하는 어떤 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제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의 일입니다. 네. 늘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 선생님 그 저 인희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 자리 하나 쓱 던지면은 어디 저는 안 가요. 안 갑니까? 왜 가요? 청와대 조리장. 골치 아픈 조리장 청와대 조리장을 왜 그 일을 제가 왜 해요? 그러면 뭐 아무 특혜를 못 받아요? 그렇게 고생하시고 피팍받고 했는데? 그걸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그 뭐 공적인 일들 기관의 뭐 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저는 생각이 없어요. 착하시네. 저기 착하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 제가 문재인 뭐 지지 이러니까 지지 네. 선언하니까 저거 말이야.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제가 너무 편해가지고. 저거 뭐 어디 한 자리 노리고 하는 거 그게 아니야? 저예요. 예, 제가 예. 그런 자리 저한테 안 어울리고 저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원래 저는 조직 생활을 잘 못해요. 저는 저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을 워낙 즐겨가지고 혼일, 밥도, 혼일을 좋아하세요. 밥도 혼자 먹는 혼밥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어떤 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위험한 또 질문을 하십니까? 그 당신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구마. 고구마에 답답하다고. 맞아. 근데 야네요. 옆에서 가까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부닥치면서 보는 게 이번에 문제 드시지 마세요. 이걸 네네네네. 했던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머리가 빨라요. 그래요? 네. 상황을 빨리 탁 캐치를 하고 거기서 적절하게 뭔가 말을 많이 이런 걸 보통 그게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라고. 이거 진짜 너무 심한 말씀이십니다. 순발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네, 못 당해내요. 웬만한 분들은. 그래서 순발력과는 거리가 모르고. 오히려 그런 답답한 고구마가 아니라 네.
고구마 옆에 항상 놓이면 좋을 만한 시원한 동치미 같은 그런 분이에요. 박수가. 문빠. 저도 문빠예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대 대통령. 역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거의 불량식품들만 지금. 불량식.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아. 진작에 제거됐었어야 되는 예. 대통령이 참. 그 얼마 전에 그 주요 기업인들과 호프 미팅에서 자연요리연구가 임지호 선생이 안주와 식사를 준비했는데 뭐 청와대 주연사에 이렇게 이분이 초빙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뭐 임지호 선생하고 뭐 아는 분이신가요? 저는 잘 알죠. 그 안지도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초기에 저한테 음식에 대한 그 관념을 한 방에 확 깬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 요리사들,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다녔어요. 요리가 뭐예요? 음식이 뭐예요? 맛이 뭐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저도 잘 모르니까 그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전달하는 것. 뭔 말이에요? 요리 재료라는 것은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연을 어떻게 잘 손을 만져서 먹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전달하는 행위, 그게 요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요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요리 철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혹적인 거였어요. 그 생각이 저한테 많은 제 요리란 무엇인가, 음식이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체계를 채우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요리사로서의 태도도 굉장히 존경할 만해요. 그분은 자기가 요리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안 먹어요. 왜요? 먹이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안 좋은 건 내가 아니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 요리사로서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뭘 드시냐 그러면 뭐 라면이나 굉장히 폭식을 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그냥 맛있다고 그냥 다 맛있어. 이게 저런 식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런 요리를 할 수 있단 말을 하고 있잖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거나 드시는 분이에요. 신기하네. 그런데 요리는 어마어마하게 섬세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섬세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마음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우리나라에 저런 요리사가 있다라는 것에 저한테는 그 우리 지금 그 음식 문화 쪽에 있는 그 일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할 게 없는 게 그 코미디언들도 집에 가면 안 웃깁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엄청 웃깁니다. 밖에서는 안 웃기고. 저와의 약속입니다. 네. 뭐 음식에 대해서 아니 그 처음에 그 혼밥으로 열만 안 냈으면 재미난 얘기 이렇게 많이 했을 텐데 앞에서 너무 열을 내셔가지고. 혼밥으로 다시 돌아. 그만. 혼밥을 이야기. 네, 오늘 뭐 혼밥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하신 걸로 저희가 아직 예. 모자라요 혼밥은. 할 이야기 정말 많아요. 빨리 끊어 빨리. 자 우리 황계익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아이고, 감사합니다.